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소원은 돼서 통일은 대박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윤석열 대통령까지 차례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대통령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 행정수반들이었죠. 하지만 통일에 대한 각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통일은 국가의 의무로 헌법 제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들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겠죠. 분단과 고통의 장벽을 뛰어넘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힘, 헌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이야기와 북한 이주민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결의말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이야기로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같은 듯 다른 말. 결의말 뉴스. 자, 말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자, 결의말을 전해주는 대표 방송원. 이러다가 결의말 뉴스라는 방송이 하나 생길 것도 같습니다. 주영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성 씨. 네, 자, 대한민국에서는 꼭 지키지 않더라도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아이, 밥 한 끼 해야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좀 뭐랄까요, 그냥 우리 연락해 이 정도의 의미 같은데 북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인사말이 원래 밥 먹었니? 맞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에 였잖아요. 또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픈 인사말이에요. 원래 배고픈 민족이었잖아요. 맞아요. 음식이 그래서 많지 않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말이 조금 너무 가볍게 쓰이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이 가볍다. 저는 차이네요. 그 차이를 크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초대해서 한번 밥을 먹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음식 관련된 표현이라든지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라든지 이게 자칫하면 서로 어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한번 약간 뭐랄까요, 연기는 아니지만 한번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듣고 뭘 먹자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메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의말 뉴스 3주면 북한 말 다 이해한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오늘 점심에 남새로는 두루, 가늘게 썬 린지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뜨덕국과 다양한 찔개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추리와 단벗을 먹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했던 말은 취소입니다. 결의말 뉴스 3주면 평양에 가서도 통한다. 안 통합니다. 이게 안 무슨 통해요.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네. 야채로는 상추와 가늘게 썬 당근 볶음을 준비했고요. 인지무가 당근이에요. 네. 와, 그리고 수제비와 저는 뜨덕국이 황태 명태국인 줄 알았는데 수제비였습니다. 다양한 반찬도 마련했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두와 체리를 먹도록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듣고 와, 하나도 모르겠다. 똑같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또 자, 있습니다. 네, 간식으로는 똘뜨를 준비했습니다. 똘뜨요. 네, 이건 또 뭐예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똘뜨. 이건 기원이 있나요? 약간 뭐 러시아어? 러시아에서 그렇죠. 기원됐고요. 지금 생일이면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면서 네. 똘뜨를 자르는 것이 북한의 예. 풍경이라고 합니다. 자,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제과점 가셔서 똘뜨
하나씩 꼭 사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거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수제비 먹고 싶을 때 저 뜨덕국이나 먹자 이러면 뭘 뜯어 이러실 것 같은데, 예, 정말 음식 문화에서도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거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 음식말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좀 본인이 좀 어색하셨던 적 있나요? 제가 좀 혼자 웃었던 말 중에 단어 네. 중에 여기 회를 숙성시켜서 먹는 숙성회도 네, 있고요. 숙성회. 왜 뭐 소고기 숙성하는 뭐 맞아요. 드라이 에이징 이런 네, 것도 웹 있잖아요. 에이징, 드라이 그런데 에이징. 북한에서는 네. 어떤 아가씨가 성숙할 때 성숙한 아가씨를 표현할 때 그 집 쟤네 숙성했구나야. 큰일 날 자칫 북에 가서 좀 숙성된 걸 먹읍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겠죠. 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웃음이 튀어나오는 게 이만큼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조금씩 좁혀가다 보면 성숙과 네. 숙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숙성된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주영 씨. 감사합니다, 우성 씨.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고요?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날 것 같다는데. 이토를 처단합시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이다오. 우리 황해남도에는 안중근 열사가 태어난 고향인 해주시와 열사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신촌군 청계동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다음에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일본도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이러한 견해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조선이 독립되고 Korea need apology to my grandfather for he died for whole Korea, not cut Korea. I mean he died. 대한민국, 만세, what happened to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113년입니다. 마지막 한글조차 잊고서 영어로 말한 손자의 말 가슴 아프죠. 이렇게 분단된 대한민국일 줄 안중근 의사께서 아셨을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113년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향해 쏜 6발의 총탄, 그리고 일제의 부당한 재판과 투옥, 그리고 순국한 뒤 흐른 시간입니다.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달라던 그의 유언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기리는 민족의 영웅이고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이 함께 사랑하고 지켜야 할 문화 키워드.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순국 113년이 지난 우리 모두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 유명한 분이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본인 소개 짧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역사학자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네. 물론 이렇게들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이고 어떤 위치냐면 이런 업적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항일 의병장이시고요. 네. 네. 정치 사상가시기도 합니다. 네. 군인이자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셨던 네. 분이셨고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초대 네. 통감이었죠. 초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군인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군을 네. 쏜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해달라는 의미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활동했었던 의병 활동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이한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일제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네, 이 시기에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홀로 선다라는 네. 의미인 거잖아요. 정말 현대 주권 국가로서 설 수 있는가?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염원했었던 것이기도 네. 하고 대한제국의 국민들도 염원했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북한 지역에서 네.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졌네요. 네네네 해주 분이시고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그 지역의 유지셨던 거죠. 안중근 의사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네. 독립운동가 어떤 거요? 분들이랑은 다르게 유연하세요. 유연하다. 그리고 네. 원래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자기 고집이 좀 고집이 있죠. 이제 생기면 자기가 생각해온 바를 쉽게 꺾지 않습니다. 네. 현대 은어로는 꼰대. 꼰대. 쓰죠. 그렇죠. 네.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당연히 그게 사적으로 네. 변화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어떤 그 네. 사상 시대의 속에서 흐름도 같이 타고 가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시고 네네. 기득권인데. 네. 네.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게 이제 남들보다 당연히 조금 더 네. 앞서 있을 수 있었죠. 네. 사회 경제적 조건상. 네. 그 가운데서도 진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실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네. 독립 아까 말하는 것처럼 홀로 설 수 있는가에 네. 있어서 모습을 바꾸십니다. 아.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서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동양 평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양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사상에서 동양 네. 평화론을 다시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들어봐도 어떤 기존의 질서에 굉장히 가까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쪽에 가까운 배경과 성장 환경에서 자라나셨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는데 끊임없이 제가 감히 상상을 해보면 끊임없이 이게 맞을까라고 되물으면서 유연하게 네. 방향을 수정해 왔다. 네.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당시 여러 군데에서 주장하던 동양 평화론과 다른 네. 일종의 확립이 됐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그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집을 꺾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었던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오히려 그것만큼 자기 철학이 뚜렷한 게 없는 거죠. 400년 가까이 이 성리학 유교의 네. 철학으로 통치되던 이념으로 통치되던 조선 시대 후기였는데 네.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모든 걸 바꾸고 그 변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카톨릭 세례를 또 맞습니다. 받으시잖아요. 네네. 자, 남과 북이 사실은 이념으로 갈라서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 평가 역시도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것까지 분단되는 슬픈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남과 북 공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존중받는 네. 이를테면은 독립 열사, 네. 투사 네.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 1909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그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뭐 또 사상적으로 경도되어 계신다거나 네. 이념적으로 나뉜다거나 이러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태동기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우신 거죠. 그런 평가에서 네.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라 북한에서도 지금 많은 추승 작업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 뭐 우표도 만든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얼빈 이거 11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특히 좀 북한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대외 선전 매체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거기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침략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이라고 하는 특별 네. 기사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의 하나로 북한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가 독립운동가 분들을 많이
국내로 네. 대한민국 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셔왔잖아요. 네네네. 안중근 의사는 언제 모셔오나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은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왔다고 하기는 조금 힘든데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북한에서는 70년대부터 그래서 뭐 80년대는 리순에 직접 유해 발굴단을 보내기도 했었고 네. 중국이랑 접해 있기도 했으니까 좀 네. 뭐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보다는 네. 북한에서 유해 발굴을 하는 게 더 편했을 거예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좀 가까이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2008년이 되면은 이제 남북이 공이 네.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해서 유해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좀 힘을 모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남과 북이 공이 네. 독립운동가로서 추앙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발굴이든 혹은 남과 북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좀 안중근 의사를 두고서 네. 얘기를 하면 마치 좀 대화의 물꼬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분이죠.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각자 이제 남과 북이 각자 독립운동가들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 네. 독립운동가들의 사상, 그렇죠. 이념과 사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졌었던 이념적 어떤 맞습니다. 배경들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식민지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고 추모하고 같이 뭔가 역사적인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기실 수 있는 분이셔서 독립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사실 김재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시기 자체가 1900년대 초 자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사회주의적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자유민주주의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사후에는 이게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평가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요. 독립에 투신하셨던 모든 독립운동가는 다 존경받아 마땅한 네. 분들이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상세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남과 북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안중근일 수 있다라고 지금. 안중근 의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네.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네. 시작점으로서 안중근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앞서 이 런리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계신 안중근 의사의 손자분께서 울면서 영어로 떠듬떠듬 말합니다. 이렇게 분단돼 있는 그분은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렇게 분단돼 있는 나라가 뭐냐 이걸 보고 싶었겠냐라고 울먹이는 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잖아요. 역사학자로서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중근 의사께서 만약 분단을 보셨다.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좀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본인만이 강조하는 사상에 매몰된다거나 네.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또 이거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살아 있었다면 이 분단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안중근 의사라는 공통 분모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독일 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속에 동독에서 태어나 서독으로 탈출한 이탈 주민이 있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 중에서도 탈북 청소년들 역시 남과 북의 평화를 잇는 연결고리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탈북 청소년들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심리 필요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목소리,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탈북 청소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볼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여기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싱크의 이은혜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단법인 싱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네. 네, 저희 사단법인 띵크 같은 경우엔 탈북 청소년 전문 지원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저희 띵크는 저희 더 휴먼 라이츠 인 노스코리아의 줄임말로 저희가 이렇게 그렇군요. 해서, 네. 청소년이라고 포커스를 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탈북 청소년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탈북 청소년이라고 하면 탈북민이랑 청소년이란 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네네. 텐데요. 만 9세에서 24세를 규정하는 사람들을 탈북 네.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법에서도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 그리고 북한의 이탈 주민에 해당하는 분.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네. 태국, 라오스, 중국 막 온갖 곳을 고초를 겪다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친구들은 탈북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네. 제2조 뭐 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규정은 북한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 출신에 있는 친구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북 과정 속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탈북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렇죠. 그게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생겼고 그 친구들은 지금 제3국 탈북 청소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법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은 아니에요.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제작진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강춘혁 작가라고요. 랩도 네네. 하시는 여기 나와서 저희가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중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말이 더 귀 익숙해요라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잘 세밀하게 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 청소년이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지원은 뭐 어떤 도움을 주거나 먹고 살거나 네. 교육받거나 인간적인 권리.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독일 통일 연구 과정을 조금 연구해봐라라는 자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은 자문을 받고 독일 통일 과정을 엄청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을 찾았어요. 네네. 한스 디트리 겐셔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독일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서 외교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동독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독에서 이런 외교부 장관을 하셨을 때 이게 통일하는 과정들 속에서 동독 사람들의 막 동독일 정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주변 나라들의 이런 컨디션들을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외교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네. 소통할 수 있는 역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얘들아 너네 정치해야 돼, 뭐 아니면 외교해야 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팀장님 무서워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 뭐 네. 저희들은 그냥 여러 분야에서 있는 롤모델들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찾게 됐는데 이 겐셔라는 인물을 찾고 나서 저희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북한 출신으로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 말을 했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 말을 했구나라고 안에서 이렇게 섞여서 융합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소름이 자주 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고 시사 프로그램 앵커도 하면서 보는데 아니 탈북민 출신 청소년이 잘 성장해서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시점에 그분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남북 사이의 이해와 가교를 맺는다. 지금 이 얘기로 저는 막 상상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반드시 너네가 통일부 장관 해야 돼, 뭐 너네가 외교부 장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요. 되고 싶은 그만큼의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굳이 정치 외교 분야가 아니어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통합.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굉장히 많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 통합을 담당하는 풀어가는 뭐 민간 공공의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지금 50%가 넘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으로서 있는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일들, 네, 안 좋은 성적인 일. 여러 가지 고통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온 친구들은 당연히 그런 성폭력의 피해에 있는 네, 트라우마들이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출신 친구들 이야기예요. 그럼 탈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들이 많고, 물론 그 제3국에 있던 아빠들을 초청해서 뭐 국제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 한부모 가정으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이게 주 양육자가 한부모 가정인데 탈북의 트라우마에 어머니들은 시달리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또 전가되기도 하면서 한부모 가정이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극심하게도 이제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게 오는 거죠. 아,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탈북 청소년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엄마라는 가족인데 네. 엄마랑 산 사람 경우는 사실 길지 않고, 네. 왜냐하면 제3국에서 대부분 아빠랑 지내다가 엄마가 환경이 나아지면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도 일단 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엄마랑 있을 시간도 많지 않아. 네.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물론 2022년 실태조사에는 생각보다는 집에 부모님이 있다는 응답이 네네. 많아서 좀 놀랐어요. 저도 네. 이번에는 바뀌었구나 조금 생각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에 좀 혼란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아빠랑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엄마랑 아빠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엄마의 어느 정도는 고통의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이들은 또 아빠와 지낸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들을 그냥 인지하고 속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여기 그냥 북한 이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 등록금, 그리고 또 여기 취업 준비금,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있지만 제3국 원래는 지금 북한 이탈 출신 청소년들보다 제3국 출신 친구들이 훨씬 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북한 이탈 주민보다는 지원 제도가 좀 적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팀장님께서도 사실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친밀하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놀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부드럽고 경쾌한 음악을 하나 제가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앞부분 좀 듣고 오시죠. 난 어디에 있을까? 드넓은 하늘 아래 실패한다 해도 불가능하다. 뭐 그냥 카페에서 흘러 나올 것 같은 노래입니다. 정주현의 목소리로 탈북 청소년들이 직접 자작한 음악 잘 될 거야 듣고 있는데요. 나 어디 있을까? 드넓은 하늘 아래 실패한다 해도 불가능한다 해도 나 자신을 믿어보려 해. 탈북 청소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런 네. 음악들도 같이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심리치료 받을래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가요. 나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데 좀 마음이 너무 우울해. 병원 가봐 이러면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찾았어요. 뭐 사진 네. 치료를 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이거 사실 음악 치료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글을 써보면서도 자기 마음을 조금 드러내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음악 같은 매체 혹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대변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받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맘을 숨기려 해도 서툴기만 해. 사는 게 다 이런 건지. 굿바이라는 곡을 살짝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죠? 깔고 있는데요. 이 랩 부분 들어보십시오. 我崇拜的不是上帝，而是自己的欲望。想着过的现在，却想不出的未来。没有打算，没有目标。 네, 앞서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서 태어나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익숙했던, 물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언어로 이렇게 음악 따고 자기 표현돼요. 근데 이 중국어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믿는 것은 맘속의 나야, 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북 청소년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그게 정말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도 맞아요.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는 가사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뭐랄까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요? 일단 이 굿바이 나오고 있으니까 굿바이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거 쓴 친구는 물론 한국말을 진짜 못하는 친구였어요. 중국어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네. 중국에서도 굉장히 또 이런 힙합 문화에 심취한 친구였어. 네. 원래 심취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번역을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멋진 가사예요. 네, 어머 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삶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하고서 이제 이게 음악이 멋지게 나왔잖아요. 네. 전문인들의 도움으로. 네, 그렇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얘가 막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칭찬받고 본인이 이걸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네. 애들이 딱 체인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왜냐면 수업 집중 못 하다가 칭찬받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관심의 바깥에서 관심의 벽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너무 저는 감사한 게 탈북 청소년들은 더 절실하고 그냥 대한민국의 청소년들한테도 지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내 이야기,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네, 겹쳐지는데 좀 맞습니다. 감동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탈북 청소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관심을 네. 더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다. 좀 한마디 국민들께 하시죠. 이 탈북 청소년 관한 문제들은 굉장히 또 어둡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막 어두운 문제인 거 맞아요. 아닌 네. 거 아닌데, 근데 또 아이들은 또 그런 시선에 갇혀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사실은 보면은 여기선 지금 안 들었지만 젤리는 안 들은 이유가 네. 있는데, 왜냐면 이건 사랑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애들이 100% 작사를 했어요. 네. 근데 100% 작사를 했는데 애들은 뭐 자기 북한 얘기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사랑이 최고예요. 그 나이 때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연애가 최고예요. 나 연애할 거가 최고기 네. 때문에 애들이 막 그 편의점에서 그 젤리를 네. 1+1 하는 거를 젤리 네. 사면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주겠다. 1+1으로 사서. 네, 그냥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밖에 있는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연애 애들은 막 물론 이런 내용들 그게 정상적이고 맞아요. 보편적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다양한 배경을 그러니까 어둡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다양한 배경들이 활용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네는 통일 분야에서만 일해야 돼, 뭐 이런 거에서만 일해야 돼 이런 거 그게 전혀 아니죠. 아니고, 네.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다양한 배경들 속에서 조금 더 융합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감 정도만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다름이 배가 된다라는 말 이젠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과거 일본에서도 혼혈인 친구들을 뭐 하프, 그러니까 절반 일본인으로 불렀다가 언제부턴가는 더블 2배의 장점을 가진 일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다양성이 있을 때 더 배가 되는 사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아이들을 보고 싶네요. 스튜디오에 올 수 있으면 한번 저희가 모셔서 네네.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젤리는 무한 공급해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탈북 청소년들의 안식처, 그들의 꿈, 그들의 평범한 사랑을 응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싱크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은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으로 됐더라고요. 27년 있었어요. 29년 반 살았습니다. 37년간 살았습니다. 인생의 황금 시대를 전부 다 참 무섭죠. 간첩이란 말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들인데요. BBC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교도소는 일빵빵빵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 번호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무슨 대우를 받겠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족들 한번 만나보고 주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그 이튿날 죽어도 나는 소원이 없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 대한민국을 적대했던 간첩이었고 법을 위반해 수십 년 교도소에 갇혀 처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서슬퍼런 간첩이라는 말도, 교도소가 본적지라는 말도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움이라는 말에 다 덮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북에서도 우리 국민이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 모르는데요. 분단의 시대가 그려낸 슬픈 장면이죠. 이념도 법과 제도와 권력도 근본적인 인간다움에서 출발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휴머니즘도 생각하게 됩니다. 비전양 장기수를 다룬 영화 선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고르게 될까요? 오연준의 목소리 고향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